고려를 침입한 몽골의 끝까지 맞선 삼별초. 오랜 저항 끝에 여몽연합군에 패한 후 제주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별초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초원에서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이곳은 제주마 방목지입니다. 역사탐험대 오늘도 신제주초 어린이들과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자, 준비됐나요? 오늘 여기 어디예요? 너무 시원하고 확 트인 마을 방목지에 나왔어요. 너무 신난다, 그쵸? 네. 근데 여기로 왜 우리가 오늘 어떤 수업을 들으려고 온 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삼별초와 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흔히 그 제주도를 그 지칭하는 이름으로 뭐 삼다도라든지 별칭이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 그 하나가 이 말의 고장이에요. 예로부터 말의 고장으로 불리는 제주. 삼별초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주가 말의 고장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그 연원이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와 말을 사육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한테 지금 말은 되게 익숙한 동물이잖아요. 제주에 사는 우리로서, 그쵸? 삼별초가 진압된 후 제주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에 놓입니다. 원나라는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 제주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는데요.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 통치를 시작하고 한라산 중산간에는 말들을 사육할 커다란 목마장도 만듭니다. 몽골이 왜 말을 들였어요? 전쟁에서 그 전투마, 전투용 말을 그 길러내기 위해서요. 몽골이 세계 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기병 때문이었어요. 그냥 말을 탄 이 어떤 이 군인들. 그랬을 때 그 말을 조달받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그 어떻게 보면 이 목장을 설치했는데 몽골족이 제주에서도 전투용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삼별초가 몰락한 이후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이 말을 목장을 설치한 것이죠. 말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한라산 중산간의 초원지대. 군용마들이 늘어나면서 원나라는 목장을 관리할 몽골인들을 제주로 보내는데요. 그 후로 제주는 인구도 증가하고 자연스레 목축업도 번성하죠. 제주의 온 천지에 이 말이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 제주도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인데 말의 수도 거의 그 만명. 그러니까 말반 사람반이라는 그런 상태가 된 거야, 이 제주도가. 이때부터 중산간 마을도 많이 생겨나고 말과 관련된 먹거리들도 늘어나면서 제주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제주 사람들이 몽골족이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침략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대립과 갈등. 그리고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온 몽골족이 제주사의 권력자로 불리네. 그랬을 때 제주 몽골족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몽골 제주 국립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몽골 말로는 하치, 한자 말로는 모코라고 불렸어요. 모코는 목장만 관리한 게 아닙니다. 제주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을 시키며 제주 최대의 권력자로 군림하죠. 그런 모코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던 제주인들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뜻밖입니다. 하지만 몽골족이 점차 제주도에 오랫동안 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제주 사람들과 몽골족은 서로 상당히 이웃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코와 제주인들은 함께 섞여 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문화도 교류하며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교류의 흔적을 찾아 제주 선조들의 삶이 남아있는 성읍 민속마을을 찾았는데요.
친구들 우리 시간 여행 온 것 같다, 그치? 네. 자, 우리 여기 성은 민속마을인데 선생님 여기는 왜 온 걸까요? 어떤 관련이 있죠, 여기는? 16세기 후반에 나온 역사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1530년대 제주에 사했던 사람들의 성씨가 44개가 나와요. 44개. 와. 44개 중에 14개의 성씨가 우리 조상은 몽골족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 꽤 네. 많은 성씨들이네요. 그렇죠. 거기는 14개면. 뭐- 몽골에서 유래한 성씨가 제주에 많았던 이유. 몽골의 청장년들과 제주 여성과의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자연히 이 제주 문화에 몽골의 문화가 섞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풍습이라든지 제주의 민속 도구 여기에는 몽골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건축과 옷, 음식 등 제주인들의 삶 전반에 몽골 문화가 깃들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옛날에 진짜 사람들이 살던 집인 것 같아, 그치? 네.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뭔가 마당 같기도 한데 마당에 신기한 게 있네요. 예쁘게 생긴 이거 뭐 하는 걸까? 옛날 책가방? 책가방. 여기다 책 넣고 물병. 약간 우리 요즘 쓰는 그런 텀블러 이런 거. 네. 대왕 텀블러. 선생님 이거 도시락 뭐 하는 텀블러인가? 물건이었을까요? 아까 이쪽에서 그 책가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하는 역할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네. 책가방도 책들이 이렇게 옮길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허벅이라고 해요. 허벅. 아, 허벅. 정답은 바로 물을 깃는 항아리인 허벅입니다.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제주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는데 그래서 물을 집으로 길어오는데 쓰기 위해서 만든 어떤 도구가 이 허벅이에요. 그래서 허벅에다 물을 가득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덕에다 집어넣고 등에다 져갖고 와요. 구덕과 허벅이 몽골의 유산이었다니 참 놀라운데요. 이처럼 몽골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들이 많다고 하네요. 성은 민속마을에서 또 다른 몽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의 전통 증류주인 고소리 술입니다. 제주에 주둔했던 몽골군의 증류 기법이 전해지면서 제주 최초의 증류주가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모두 3부작에 걸쳐서 삼별초와 관련된 다양한 제주의 역사 이야기 쭉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지는 건요, 선생님. 이 원나라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세력이 좀 쇠퇴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공민왕이 고려의 왕으로 즉위함으로부터 몽골 원나라가 서서히 쇠퇴하게 되고 또 공민왕은 이 반원 정책을 단행해요. 반원 자주 정책에 박차를 가하던 공민왕. 제주의 목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제주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자 최영 장군을 제주로 보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냥 고려의 입장에서도 제주를 찾고자 여러 차례 공격해 들어왔어요. 근데 제주 목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방어해내요. 그리고 이렇게 방어하게 된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제주 사람들이 고려 편에 든 게 아니라 몽골의 편에 들었어요. 제주 목호 세력. 100여 년 동안 제주에 살면서 강한 세력을 행사했던 목호들. 그러나 최영 장군의 패하며 제주는 완전히 고려에 귀속됩니다. 그 제주의 땅이 자칫 고려로 귀속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어요. 예, 최영 장군의 제주 정벌 때 그 일어난 사실의 그 목격담이 있어요. 목격담. 칼과 방패가 이 바다를 뒤덮고 강간에는 이 땅이 넘쳐 흘렀다는 말이죠. 예, 제주도가 완전 피바다가 됐어요. 최영 장군의 제주 정벌 때. 제주 사람이 고려의 마음을 주지 않았던 거는 제주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또 제주 도민들의 엄청난 또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별초와 몽골 그리고 고려 조정에 이르기까지 노역과 전쟁에 시달리며 희생당해야 했던 제주 사람들. 잊어서는 안 될 제주의 역사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삼별초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으로 시작해 대몽항쟁의 상징으로 거듭나며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삼별초 이야기 어떠셨나요? 삼별초가 보여준 저항 정신을 기억하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탄생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